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함수 단원에서 두 번째 시간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1차 함수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예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이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뒤쪽에서 배울 1차 함수와 그 1차 함수의 그런 순서상들이 좌표가 연립 1차 방정식의 그 교점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또 발견하면서 이게 수학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것이 이렇게 쓰일 줄 모르고 배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흘러보니 이것이 이렇게 쓰임받고 저것이 저렇게 쓰임받고 내가 예전에 성실함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사용하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만약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부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그 한자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히 함수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함수는 두 변수, 그러니까 x와 y에 대해서 x의 값의 그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대응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대응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함수는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y는 그 x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정비례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비례 관계인 경우에는 y는 ax 꼴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반비례 관계인 경우에는 x분의 a의 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y가 x에 대한 1차식인 경우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이 함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연수 x의 약수 y 이런 것들은 x 값 하나에 대해서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x의 소인수, x의 배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x 값 하나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x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1대1로 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x가 1이면 y는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혹은 x가 1이면 y는 4가 나오든지 5가 나오든지 그 값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로 정해졌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4의 약수라고 했으면 자연수 4의 약수는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해서 x값 하나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이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이거를 바로 함수의 구분 조건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함수 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함수는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fx는 그러니까 펑션, f는 펑션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데 x를 하나를 이렇게 투입했을 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상자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무슨 값이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문장제 문제로 많이 표현됐던 것이 이제 중학교 와서는 fx 이렇게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함수는 이미 초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fx는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지는 y 값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를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fx는 결국은 y인 거죠. y가 정해지는 그 값인데 그것을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fx는 2x라는 식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y는 2x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 fx를 y 대신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x는 2x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x 자리에 1을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하면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3일 때도 마찬가지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시간은 1차 함수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1차 함수는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함수 중에서도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그러니까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y는 5다. 혹은 x분의 2다. 혹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경우는 다 1차 함수가 아닌 것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면 자 x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y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점들을 좀 그래프로 찍어 보았을 때 이것들을 점을 찍은 후에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점으로 여러분은 찍어 보는 거예요. 점을 찍는데 이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는 결국 x의 범위는 어디겠어요? 이게 자연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아니면 실수 전체일까요? 그렇죠. 실수 전체가 바로 x의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경우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대부분 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순서상으로 몇 개 이렇게 점을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그걸 쭉 연결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자, 그리고 이건 또 포인트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차 함수 위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평행이동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평행하게 이동한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건데 자, ax 플러스 b 1차 함수가 있으면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래서 그냥 플러스 b를 붙여주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예시를 가지고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여기 예시가 이제 2x 그리고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두 1차 함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y의 값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x는 값은 고정이고 2x일 때와 2x 플러스 3일 때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3의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1, 3 각각에서 3을 다 더한 값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점 y 값으로 찍히는 점들도 여기 있는 이 그냥 2x의 그래프보다 모두 다 3만큼씩 위에 찍히겠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직선을 긋게 되면 항상 y 값이 y는 2x 그래프보다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y 값이 3만큼씩 더 큰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은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그냥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시를 봐서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꼭꼭 챙겨야 할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나오는 x절편과 y절편입니다. 자, 절편이라는 말에는 한자로 해석했을 때 끊을 절, 그리고 편은 조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으로 끊기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부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축에 의해서 끊겨서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축에 의해서 끊긴다는 말은 그래프가 축이랑 만난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만난다는 거. 그래서 절편이라 하면 그래프랑 축이랑 만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 하고요. y축과 만나는 그래프의 점을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은 여러 그래프 위에 많은 점 중에서도 특별한 두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용어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초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x절편은 그래서 y는 0일 때 x의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y절편은 x는 0일 때 y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림을 봤을 때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y는 ax 플러스 b, 물론 a는 0이 아니겠죠. 1차 함수여야 하니까. 이때 그래프에서 x절편은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x절편이라 하면 여러분 이때는 y 값이 몇이겠어요? 그렇죠. 이 x절편의 좌표는 y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y 값이 0을 집어넣고 0은 ax 플러스 b니까 이걸 이항시켜서 ax는 마이너스 b,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겠구나 라고 우리가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럼 반대로 자 y절편이라 하면 x자리가 0이고 또 y절편이 어떤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x자리 0을 넣었더니 0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b가 결국 y절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y절편은 b라는 거. 여러분이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함수 그래프에서 x절편을 구하시오 라고는 최근 녹여내서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y절편은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본기로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 예시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방금 제가 말했던 x절편을 구하는 방법, y절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검정고시에서 기울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출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를 알아놓아야만 이 다음에 있는 그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평행인지 아닌지를 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해요. 그럼 한번 이제 설명을 보시면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여기 그래프 기울기라는 것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증가량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고 그 비율은 x의 개수 a라는 것이죠. 이 a가 바로 기울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기울기를 식으로 나타내면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이 비율을 배웠으면 알고 있을 거예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값 이렇게 할 때는 에 대한이라는 말이 보통 분모에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그것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지금 괜찮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모로 간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주시면 돼서 x값의 증가량,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분모로 가는 거고요. y값의 증가량이 분자로 가서 이것의 비율이 항상 a로 일정하다. 이 그래프 기울기에서 어떤 두 점을 찍든 이렇게 찍든 저렇게 찍든 항상 그 증가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1차 함수 2x 플러스 3의 그래프 기울기를 구하여 보는 식인데, 자,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인 이 순서상 지금 여기 점에 해당하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 여기 바로 여기쯤 되겠죠? 여기 중간 여기가 될 때 x가 1만큼 커지면 y는 2만큼씩 증가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에서 또 0,3으로 올라갈 때도 여기서 지금 올라갈 때 x값이 1만큼 변했는데 y값은 또 이만큼 변했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값을 찍든 동일하게 항상 이 증가량은 비율이 2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일반항으로 써놨어요. 두 점에 지난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렇게, 자, y값에서 y값을 빼주고요. x값에서 x값을 빼줍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빼줘야 돼요. 빼주는 건 한 순서상이 항상 동일한 순서에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C-A, D-B 이렇게 이 점이 딱 똑같이 뒤에 온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앞에 온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빼는 거는 여기 C에서 A를 빼놓고는 갑자기 또 B에서 D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왔으면 이 점부터 먼저 써주든지 아니면 이 점이 먼저 왔으면 이 점부터 먼저 써주든지 항상 동일하게 그 순서를 지켜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를 알고 y 절편, 그러니까 점 하나, 한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점 0, y 절편을 좌표 평면 위에 딱 찍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가지고 다른 한 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다. 그러면 y절편이 여기 0을 넣었을 때 0,2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 y절편을 우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러면 점 0,2에서 0,2죠. 여기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점. 그럼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0 플러스 3,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3,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거를 y절편과 함께 더불어서 3,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고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7번째 파트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